네, 안녕하세요. 창필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주노트는 사주팔자와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볼 건데요. 부제로는 싸구려 사주쟁이의 변명이라고 한번 이름 지어봤습니다. 요즘 4차 산업혁명이 나오면서 인공지능 로봇이 나오고 빅데이터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아무튼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생소한 이야기지만 아무튼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 건 사실인 거고요. 그 바뀐 세상에 맞춰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는 누구나 어렴풋이나마 알고 살고는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사실 이 빅데이터라는 게 이게 결코 합리적인 결론 도출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돼야지만이 믿을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더라도 통계적으로 그렇다면 좀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믿어야만 합니다. 바로 빅데이터를 믿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 유명한 인터넷 쇼핑몰이 있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뭐 쿠팡이나 뭐 티몬 뭐 이런 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런 회사에서 만약에 전복을 파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완도에서 전복을 생산을 해서 그거를 서울까지 올려서 소비자들한테 파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전복 같은 생물은 그 밑에 완도에서 올라야 되기 때문에 파는 사람이 소비자들한테 주문을 받고 정말 최대한 빨리 서울로 올리더라도 아무리 빨라도 이틀은 걸리겠죠. 그 산지가 머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세상이 너무 편리해지고 어떻게 보면은 경쟁자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틀에 걸쳐서 오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란 말이에요. 소비자가 그만큼 기다려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윤을 남겨야 되는 회사 입장에서 전날 밤에 시키더라도 다음날 새벽 아침까지 소비자들한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전날 밤에 시키면 이틀 있다 갖다 주게 되면은 이건 뭐 경쟁자한테도 밀리고 어떻게 보면은 장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돈을 못 벌게 되는 거고, 이럴 때 필요한 게 빅데이터입니다. 주문을 받아서 완도에서 올려서 갖다 주는 이런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문을 받지 않아도 전복을 시키는 사람이 지난 뭐 5년, 10년 동안 뭐 매주 월요일에는 1000개를 시켰다고 하는 빅데이터가 있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빅데이터는 그야말로 데이터가 모인 거잖아요. 크게 모인 거를 빅데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주 월요일에 1000개를 아직 주문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태까지 쌓인 데이터가 있으니까 빅데이터가 시킨 대로 1000개를 완도에서 미리 생산을 해서 서울로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출고 대기를 시키는 거죠. 매주 화요일은 1000개가 아니라 1200개, 수요일에는 뭐 빅데이터가 얘기해 준 걸로는 2000개,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빅데이터는 쌓여가는 거고요. 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리 준비를 해야지만 다음날 새벽 배송을 차질없게 하게 되는 거죠. 음악을 틀어주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다고 한번 쳐보자고요. 신나는 음악 틀어줘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신나는 음악이라고 느끼는 음악이 데이터로 쌓이고 쌓여서 빅데이터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신나는 음악이라고 틀어줘 했을 때 그 신나는 음악이라고 주문한 사람이 느끼는 거, 이것도 합리적인 근거는 없지만 일단 통계학적으로 그게 신나는 음악인 겁니다. 빅데이터상 그런 거니까. 그래서 빅데이터가 많이 쌓일수록 인공지능 스피커가 버벅대지 않고 원활하게 작동이 되는 거죠. 빅데이터가 빈약한 스피커는 뭐라고 소리쳐도 못 알아듣고 해당 정보가 없다라든지 뭐 이런 얘기만 앵무새처럼 떠들겠죠.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것도 사실 그 방대한 빅데이터를 기반해서 이길 수 있었던 거죠. 그 수천, 수만 가지의 경우의 수를 대입하고 그 문제 해결을 반복하면서 스스로 로봇가 진화를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요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사주팔자를 봐주고 있는데 이게 사실 사주팔자를 통한 사업은 재물운을 보는 게 이게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통계학이죠. 제가 무슨 철학적으로 명리학을 깊이 배우고 인생을 알고 학문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라 명리학이라는 사주팔자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지난 15년 동안 제가 장사하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무엇이 어떻게 들어왔을 때 누군가 돈을 벌고 누구는 돈이 나가고 누구는 망하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지난 15년 동안 봐왔단 말이에요. 도덕과 윤리 같은 뭐 이런 고품격 해석이 아니라 오로지 돈의 흐름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질 낮은 데이터긴 하지만 어쨌든 돈이 들어오고 나오고에 대한 각각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가 쌓인 거란 말이죠. 그 장사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 통계학적으로 제 머릿속에 빅데이터가 꾸준히 쌓여오게 된 겁니다. 약한 사주에서 재물운이 들어오게 되면 망하는 경우가 많고, 강한 사주에서 재물운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흥하기 시작하고, 좋았던 시절이 지나고 온 첫 번째 나쁜 운에서 한 번에 꼬꾸라지게 된다, 이렇게 본 것도 빅데이터의 하나고요. 한 번에 크게 흥했던 사람 한 번에 크게 무너지고,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 지 잘난 맛에 혼자서 일해야 되는 사람, 절대 장사를 하면 안 되는 사람 등등, 눈에 보이는 것도 당연히 철저하게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만, 모든 성공과 실패에는 눈에 보이는 거 50%, 눈에 보이지 않는 거 50%, 이 두 개가 합해져서 결과를 냅니다. 음식점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서비스를 잘하고 인테리어를 갬성 인테리어로 이쁘게 만들고 성실하고 꾸준하고 좋은 상권에 좋은 입지, 그런 곳에서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거,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50%, 언제 해야 되는지, 누구랑 해야 되는지, 어떤 업종으로 하는 게 유리한지,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인지, 지금은 버텨야 되는 시기인지, 아니면 내가 장사를 해도 되는지, 이런 거는 눈에 안 보이는 50%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준비를 당연히 잘해야 되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것 못지않게 꼭 해야 되는 거니까, 굳이 힘들어서 제 시간 써가면서 그래도 성의껏 사주팔자를 통해서 그동안 쌓인 빅데이터로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걸 미신이네 뭐네 이러면서 저는 그런 거 안 봅니다. 이래버리면 진짜 제 입장에서는 정말 돌아버리는 겁니다. 저도 기독교 집안이고 집안에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 장로님 권사님 다 계세요. 근데 이건 결코 미신이 아닙니다. 누구나 조금만 공부하면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미신이 됩니까? 이건 단지 통계학일 뿐이에요. 사주팔자를 이용한 빅데이터 확인은 장사를 하려는 사람이라면 정말 꼭 봐야 됩니다. 솔직히 크게 사업하는 사람은 안 봐도 됩니다. 사업은 본인의 사주와 운을 안 쓰고도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운으로 그렇게 지속이 되고 그렇게 진짜 운영이 되는 것도 많으니까요. 근데 곧 죽어도 자기 운으로 자기 시간 들여서 죽기 살기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라면 정말 꼭 보셔야 됩니다. 솔직히 진짜 사주팔자 안 봐도 되는 그런 부자들은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용한 점집, 이제 막 신내림 받은 그런 무당집, 그리고 최고 사주쟁이 찾아가면서 물어보고 다니는데, 정작 꼭 봐야 될 사람들이 그냥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최소한의 자기 운도 확인도 안 하고 용감하게 그냥 일을 저지르는 걸 보게 되면은 옆에서 진짜 참 그렇습니다. 진정 본인이 서민이고 창업 초보이고 남의 도움 없이 내 팔자, 내 운을 이용해서 정말 빡빡하게 장사를 해야 되는 분이라면 제가 굳이 아니더라도 꼭 정말 진지하게 좋은 사주팔자쟁이를 만나셔가지고 사업운을 꼭 물어보시고 재물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꼭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찌 보면 제 입장에서는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새롭게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모쪼록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필직이었습니다.